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성의 평생 건강 마라톤에서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줄이자.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임신했거나 이제 출산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건강이 유의되는 시기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건강 수준이 확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를 목도하고 있는데 5가지 정도의 건강 격차가 생기는데 그 5가지 건강 격차를 잘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갱년기 나타날 수 있는 건강 격차 5가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60대, 70대 노년층, 80대 이상의 어르신, 특히 여성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건강 수준이.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고 질병의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잘 지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기능적 저하로 인한 고통을 가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이렇게 유추해서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젊었을 때 건강관리 얼마나 잘했느냐, 두 번째 타고난 것도 있지만 갱년기 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갱년기 몇 년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거의 뭐 한 50년 정도를 좌우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갱년기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호르몬의 변화죠.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변화 자체가 다른 호르몬의 동반 변화도 부르면서 많은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내장 비만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건강 격차의 결과는 우리가 갱년기를 지났을 때 이 3가지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게 삶의 질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럭저럭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최정상의 건강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죽겠다냐, 그럭저럭 삶이냐, 9988이냐, 건강의 길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갱년기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격차, 콜레스테롤 격차입니다. 이분이 남성분인데 남성분하고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의 격차에 따른 심장병 발생, 이 심장병 발생 위험도거든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9세에서 44세는 남성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갱년기가 지나면서 좀 더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거의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젊었을 때는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낮다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거의 남성하고 비슷한 수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갱년기 지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의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심장병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갱년기가 지나면서 특히 식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고기나 지방은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잘 알고 보면 우리 여성분들의 콜레스테롤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복부 비만의 증가, 두 번째 근육의 부족, 그러니까 운동의 부족.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반드시 동맥경화가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되기 전에 콜레스테롤 약을 섭취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자기 위험도에 맞게끔 콜레스테롤 약 복용 여부를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격차가 혈관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수족냉증이라든지 손발 저림 증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격차의 결과로서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부분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면 콜레스테롤 격차도 좋아지십니다. 자, 근육 격차입니다. 근육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져요. 갱년기 전에는 우리 여성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어떤 분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확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근육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남성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여성분들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죠. 에스트로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의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에 지방이 집중되지 않게 하고 우리 팔다리라든지 우리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지방의 배치 역할을 더불어서 근육을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근육이 확 떨어지는데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갱년기 전에는 어떻게든 에스트로겐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근육의 차이를 잘 못 느끼세요. 근데 보조해주고 있던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서 근육의 격차가 확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면 단백 섭취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단백 섭취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백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먹는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때는 소화제와 소화효소제, 자기한테 맞는 소화제와 소화효소제를 필요할 때는 조금씩 드시면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용부용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쓰면 쓸수록 그 부위는 발달하지만 쓰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그래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능력 자체도 너무 안 먹다 보면 계속해서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근육의 부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운동량을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늘리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는 분도 조금 더 늘리고, 거의 안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근육 운동 하셔야 됩니다. 스쿼팅이나 벽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령을 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 같은 걸 꽉 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도 꾸준히 하루에 200~300개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밀도 격차가 굉장히 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골밀도의 격차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받쳐줄 때는 차이가 나지 않다가, 최대 골밀도를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높여놨느냐에 따라서 갱년기 이후에 고지혈증이 얼마 정도까지 오느냐인데, 이 정도 높으신 분들은 떨어져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겠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고지혈증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 척추의 골절, 그리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폐활량과 면역의 저하, 관절 및 근육이 통증으로 해서 운동량의 부족, 우울증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칼슘이 든 음식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주셔야 합니다. 뼈채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 멸치, 미꾸라지, 뱅어포, 김미역, 두부나 콩 등의 콩류, 녹색 채소, 우유나 유제품 등의 규칙적인 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뼈에 자극을 주어 뼈가 튼튼해지는 체중 실는 운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계단 오르내리기, 뛰기, 줄넘기, 농구, 축구, 배드민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뼈에 자극을 줘서 뼈의 밀도가 더 튼튼해지고 탄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을 시켜서 해주셔야 돼요. 커피나 사이다, 콜라 등의 탄산음료는 뼈를 약하게 하죠. 피해 주셔야 되고, 햇빛 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비타민 D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영양제 섭취라든지 주사요법까지도 고려하셔도 되고요. 근데 햇빛을 좀 더 쬐주고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만약에 골밀도가 필요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서 고지혈증에 의해서 골절에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약물요법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장 호르몬 격차인데요. 성 호르몬은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개인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난포의 숫자가 떨어지면서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제 갱년기의 변화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를 아시면 이걸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알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수면의 깊이가 얕습니다. 얕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 같은 공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부족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재생되는 신체 부위가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인데,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같이 떨어집니다. 아르기닌 단백질,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완전 단백질, 완전 아미노산, 이런 부분들이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견과류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 특히 아르기닌 풍부한 음식을 잘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체중이 증가하거나 갈식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을 분해시키거나 가식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성장 호르몬이 대사효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요인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기능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하죠. 인지기능의 격차가 나타나면서 이게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왜냐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시면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기 치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면증, 우울 증상,
야간에 발한이 있거나 얼굴 홍조가 심하시거나 갱년기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인지기능에 갑작스러운 격차가 떨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뇌는 우리 장도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손발이 지배합니다.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식의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자극을 받거든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증세가 있으면 항불안제라든지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심할 때 여성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격차를 해소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긍정적인 마음가짐. 갱년기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우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갱년기 때는 혈관의 부조화로 인해서 확 달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몸은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근력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주시되 주변이 너무 더워서 얼굴에 홍조라든지 야간 발현이 심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식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잠도 좀 더 하셔야 되고 식이섬유도 좀 더 드시고 단백질도 좀 더 드십시오. 좀 더 해야 되는 이 5가지 그 다음에 물 섭취까지 같이 곁들여 주시면 금상첨화이겠죠. 건강검진은 엄밀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몸에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갱년기는 혼자 지나는 게 아닙니다. 주치의와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고 당연히 그분들은 그 당사자를 도와줄 의무도 의지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치의와 가족에게 힘든 부분을 토로하시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갱년기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여성, 엄마,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딸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